자, 여러분 도스옙스키입니다. FM fyodor 미할로비치 도스옙스키는 연보를 참고하시면 1821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죽었습니다. 60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1월 11일 요즘 달력으로 11월 11일에 이제 태어났고 그 죽은 거는 이제 1월 말입니다. 자, 도스옙스키는 이제 그 뭐 수식어가 필요가 없이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19세기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을 통째로 대표하는 작가이고, 도스옙스키 톨스토이에 이르러서 러시아 문학이 유럽 문학의 변방이 아니라 유럽 문학의 중심에 섰다라고 말해도 아마 저쪽 서유럽 쪽에서도 이를 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만큼 이제 걸출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출신이 그렇게 뭐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린스키 빈민병원의 군의관이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골이랑 그 전에 뿌시킨 읽으면서 제가 관등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습니다. 가짜 무관은 이런 거 정사하고 서류 만들고 이런 거 하고 행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관은, 그다음 이제 무관은 군인입니다. 싸우는 건데, 이거는 총 14관등이 있습니다. 총 이제 14관등 체계인데, 이 도스옙스키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그다음에 뭡니까? 의사였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뭐 예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인 계급이고 러시아식으로는 잡계급입니다. 전형적인 잡계급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재산을 축적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즉 물려받은 자산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던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모스크바 근교에 다로보에라는 이름의 영지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이제 모델로 이제 체르마슈냐 그 모델이 이제 되는 그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입지전적인 인물 도스옙스키 아버지, 이제 이런 사람이 제일 그 염두에 두는 것은, 중시하는 것은 물론 자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도스옙스키도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모스크바 기숙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무렵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1837년이니까 16세, 우리로 치면 한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빨리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사적인 사건이었던 그 뿌시킨의 죽음, 1837년 뿌시킨의 죽음이 문학 소년을 자처했던 이제 도스옙스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물론 이거보다는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되게 상냥하고 다정다감했던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근데 뭐 그야 아버지가 이렇게 입지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 항상 또 그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어릴 때 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고 앤 레드클리프 이런 고딕 소설 같은 것도 엄마 통해서 접하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1838년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 보시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 입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공병사관학교 라서 그런데 그 러시아어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지니에르너의 우칠리셰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이제 번역이 안 되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무슨 직업학교 같이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19세기 러시아에서 그 공학 쪽으로, 이 건축공학 쪽으로는 제일 뛰어난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우리나라 작가 개화기의 그 근대 초기에 이상을 항상 떠올리는데, 도스옙스키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전공이 건축공학, 건축학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리고요, 소설 쓰는데 이렇게 원고에 보면 이렇게 끼적끼적 그림 그려놓은 거 있어요. 백지에도 이렇게 성당 막 이런 거 그려놓고 이런 거 보면 그림 좀 그리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공병사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고, 워낙에는 그러니까 과가 아니라 이과였던 거죠. 이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등 체계에서도 도스옙스키는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 이제 될 것이었던 겁니다. 전공으로 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데 39년에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농노에 의해서 피살되었다 하고 괄호치고 피살설과 자연사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도스옙스키의 아버지가 농노에 의해서 피살되었다라는 이 썰을 떠받들어 왔어요. 네. 도스옙스키 아버지가 되게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제 지주인데 자기가 이제 근데 완전 그런 타고난 지주 귀족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노력해서 딱대기 요만큼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지주인데 농노들한테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농노들이 참다 못해서 터져서 이제 죽였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고 도스옙스키도 평소에 아버지를 되게 증오해 왔던 거예요. 정확하게 애증이 더 맞겠지만 돈도 잘 안 주고 막 너무 폭력적이고 막 출세 막 이런 걸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평소에 도스옙스키도 굉장히 아버지를 증오해 와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아버지가 비명행사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도스옙스키의 이 억눌린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 죄의식이. 그것이 이제 그의 문학에 반영이 된다. 근데 이제 문학이 도스옙스키가 쓰게 되는 소설이라는 게 뭐 톨스토이처럼 뭐 유부녀 뭐 바람 피우다가 뭐 신세 망측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까라마조프와 형제들 여러분 좀 이따 읽으시겠지만 떠올려 보시면 아들들이 공히 아버지를 죽이는 소설입니다. 이런 주제로 갖고 소설을 쓰니까 도스옙스키의 아버지가 작가가 청소년이었던 그 시절에 농노에 의해서 이렇게 피살되었다라는 스토리는 너무나도 아기가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프로이트의 얘기를 그냥 제가 제 식으로 이렇게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고 좀 한 90년대 이제 90년대도 너무 옛날이 돼버렸는데 그 90년대 이제 한 학자가 그렇지 않다, 여사해서 그냥 자연사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 이론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나 저러나 아버지가 죽은 거는 사실이고 아직은 아버지의 손길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이트는 이제 도스옙스키가 그 형한테 비주얼 고주얼 되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 아버지 얘기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도스옙스키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양가적인 감정을 막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양가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도스옙스키가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다 이런 식의 이제 설정은 우리가 이제 까라마조프를 읽고서 이렇게 뒤로 가서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형은 이때 떨어졌어요. 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 그래가지고 저쪽에 남쪽 어디 도시에 이제 가 있었고요. 그 형도 소설을 나중에 이제 쓰죠. 잡지도 하게 되고 미하일이라고 도스옙스키하고 이제 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서 공병단에 편입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으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군인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1844년 보시면 발자크의 의제니 그랑데를 번역하고 발표했다라고 돼 있는데 요것이 활자화된 도스옙스키의 이름을 걸고 활자화된 제일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스옙스키의 이름을 걸고 활자화된 제일 첫 번째 텍스트는 소설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번역이냐면 바로 발자크입니다. 제가 이제 그 까라마조프 수업을 하면서도 발자크 얘기를 계속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모로 발자크가 도스옙스키한테는 롤 모델이었던 것 같고요. 소설도 일단은 길고 장황하다는 점에서 너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자크도 그렇지만 이 도스옙스키도 야망에 찬 그 젊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대략 잡계급스러운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성공을 꿈꾸다가 이제 성공하든 망하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이야기라 뭔가 그 정서적인 어떤 유사성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제니 그랑데를 도스옙스키는 완역을 했는데요. 그 지면의 성격상 다 못 실어줬어요. 일부만 떼갖고 실어가지고 또 막 열받아가지고 또 투덜투덜하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소위에 의해서 해고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표현하기에 따라서 본인도 이 일이 적성에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문학을 되게 하고 싶은데 이 군인으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그 건축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스옙스키가 건축을 전공을 했으나 그것에 큰 관심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는 뭐냐면요. 소설에 건축하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건축이 주인공인 사람이 네, 제가 이제 읽어서 찾아본 바로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악령에 나오는 알렉세이 닐리치 끼릴로프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건축 기사로 나오는데 건축하지 않아요. 일감을 찾으러 이제 이 동네에 오기 스코토 뿌리고니옙스크 이 시에 오기 그거는 까라마조프고 이쪽에 이제 그 뜨베리시가 모델인데 요 도시에 이제 오기는 했는데 악령에 오기는 했는데 전혀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도스옙스키가 조금 전공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도스옙스키는 그냥 틀어박힙니다. 어디 틀어박히냐면 자취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로비치라는 동창생이 있어요. 오고 가다 이제 동창생을 만나가지고 동창생 집에 이제 기식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소설을 이제 한 편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도스옙스키의 데뷔작입니다.